자,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청와대가 이 대북 송금의 이면 합의서는 정부 어떤 기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봐도 조작이에요. 합의서를 보면은 북한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만든 것도 아닌 조작이 되게 허접했어. 앞에 구절은 남북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용어는 북한 용어가 들어갑니다. 사실 사인 갖고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그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로 제출하던데 그거야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검찰이 그것만 스캔해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도 사본이고.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갈아 사인 연습하면 박지원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세게 나왔거든요. 이거 사법 조치하겠다. 이거 조작이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국정원 내에 일종의 파워게임일 수도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합의서다. 청와대가 다 알아본 거죠. 그게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인지 국정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호영이 답이 좀 궁색해진 거예요. 난 이런 게 제일 싫은 게 우리가 보통 무슨 방송을 하다가 내가 어떤 주장을 해. 우리 방송은 그런 과는 아닌데 그래서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 근데 사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면 합의는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찌질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23억 주호영님.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청와대가 정부 어디에도 이 문건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청와대 발표는 국가에서 최고 무게감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어디에 있다는 게 밝혀지면 청와대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청와대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가짜 뉴스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기관이면 세 군데쯤 되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있다면 국정원, 그다음에 통일부 이게 유관기관인데 여기 찾아봐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 청와대 발표 논리는 만약에 이런 문건이 있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법사위에서 그 많은 청문회의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그 정권이 그냥 뒀겠느냐. 이걸 카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그 문서의 진위는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호영이 말이 얼마나 찌질한 거냐면 그렇게 국회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마치 특종인 것처럼 들고 나와가지고 요거 어떻게 된 거죠? 자신 있게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관여한 사람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찌질한 거예요. 자기가 법적인 문제에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거는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아라. 그렇죠. 만약에 당신들 주장이 정당하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해라. 저는 정치인들의 이게 패기이자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은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도 형사처벌 안 받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지고 흔들려 하는데 거기에 지금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박지원 원장은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거의 그냥 참교육시키는 수준으로 청문회 간단히 말하면 너 이 새끼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그룹이 박지원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문건이라고 들고 와서 봤더니 엄청 어접해. 나만의 작성했는지 북한의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지 않은데 나만 작성으로 보이는 문건에 북한 용어가 등장을 해. 그러니까 딱 이런 수준 아니에요? 자신들이 해왔던 정치를 지금 현 정치를 그대로 바라보는 행위. 이런 이면 합의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 독재 시대에 해왔던 행위를 딱 그 수준으로 바라보는 상황. 지금 민주정부는 사실 그렇게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남측이 북측에다가 3년간 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런 이면 합의를 했다고 어느 정도 공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걸 비밀로 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그 리스크가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걸 보고 조작된 문건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전 조국 장관도 약간 비슷한 경우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증거가 드러나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쏟아지고 더 큰 죄처럼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번에 그 합의가 이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조국 장관이 최근에 언론 향해서 막 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은 스스로가 결백하기 때문에 막 가능한 행위예요. 한 번 더 뒤집었을 때 만약에 그게 반대였던 서류나 증거가 나오면 엄청난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라서 딱 보시면 알잖아요. 한동훈을 보는 것과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뭔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고 최근에 조국 장관이나 지금 청와대 이런 박지원 장관에 대한 내용들은 확실하게 뭔가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소리쳐서 외칠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그 메카시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공산당원들, 공산주의자 색출운동으로 유명했던 그 메카시가 1950년에 의회단상에서 양복 안주면에서 편지 하나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공산당원들 내 명단을 가지고 있다. 그때부터 미국에 강풍이 불어요. 예.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은 다 체포하는. 그 중에 가장 피해를 그 유명한 사람이 찰리 채플린 이런 사람도 공산주의자로 찍혔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그 종이는 빈 종이었다. 그러니까 없는데 이걸 흔들어내서 그런 강풍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까지 용어가 생겼고 네. 그런 것처럼 주호용이 흔든 것도 제가 딱 보면서 아 어디서 하나 만들어냈구나. 그 조잡한 포토샵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전 장관이 그 당시에 2000년 4월 8일에 평양에 가서 경제협력에 대해서 협의는 했었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국정원에선 이 문서를 누군가 만들었을까? 저는 그 당시 특사나 밀사로 왔던 사람들의 내용은 다 국정원에서 도청하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칩을 심어서 가방에 들고 가는 24시간 녹음되게 그 안에 있는 대화 내용 이걸 근거로 박지원 원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낸 거죠. 그 안에 있는 인물이. 그러니까 반대쪽에 항상 민주 진보 진영의 인사가 국정원장으로 오는 걸 방해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의 그냥 공작에 불과한 겁니다. 워낙에 허접해서. 네. 워낙에 허접해서 그냥 좀 바로 잘 들키는 만들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의 뭐 180석 정도를 확보하는 이런 상황에 국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이런 느낌 아니에요?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어떤 섬에가 남아있던 패잔병이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애들이. 그 허위 조작 문서를 끄집어내가지고 낙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 그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저열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약간 실수를 실제로 우리 같이 방송 오래 하다 보면요. 법기술자는 아닌데 법이 보이고 실제로 딱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조작도 너무 유치하게 하니까 저는 이거 법적인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누구냐? 끝까지 밝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호영도 국정원 그 내용 이 고위 공무원이라면 결국 국정원 관련된 사람일 텐데 너무 믿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믿을 사람 믿어야지. 그 작전 피다가 잡히고 호텔에서 네. 뭐 그런 국정원을 또 인도네시아 대사관. 대사관 하다가 인도네시아 특사들 네. 방문 뭐 그런 사람을 너무 믿어서 네. 좀 어렵게 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끔씩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특정 국회의원한테. 이런 방식이면 괜찮을까요? 의혹 제기를 해. 그래놓고 주호영처럼 아니라면 다행이고. 쟤네들은 우리 그런 식으로 엄청 고소 많이 했어요. 원내대표들은 늘상 우리를 고소해. 우리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거나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해. 그러면 주호영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 우리는 면책 특권이 없어서 고소당하고 경찰서 가고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는데 요걸 의혹 제기를 해놓고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천만 다행이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 박지원이라는 그 인물이 국정원장 되면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두려움에 저는 반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작을 왜냐하면 어차피 국정원장 됩니다. 지금 그 입법부 구성상 어차피 박지원
원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박 전 원장을 그 먹칠을 해놔야 나중에 박 전 원장의 행동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오케이. 것도 명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씨 헛발질. 23억 주호영?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